스타머빙 솔커가 주관하고 서대문구청에서 후원한 오후 2시의 교양 시간 커피 클래식에 찾아와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본 공연의 해설과 사회를 맡은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벽에 어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저는 그래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언덕은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 거주민들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관객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홀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와주시는 그 시간에 비가 그쳐서 아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다, 와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비가 한번 때려 부어 주어서 조금 덜 덥게 오늘 이렇게 공연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영광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커피 클래식이 2회째, 작년에 했던 첫 번째 커피 클래식부터 하면 이제 6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또 그 작년 1회 때부터 총 6회 계속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또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합니다. 또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저희 커피 클래식에 대해서 짧게 이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하고 본 공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커피 클래식은 시작하기 전에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시나요? 네. 방금 대답하신 분들은 6회 들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클래식 색소폰을 전공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지금 제 핸드폰 플레이리스트도 정말 가요가 한 곡도 없이 다 클래식입니다. 그 정도로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클래식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잘. 좋아한다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아해? 클래식 너무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클래식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나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확실히 다른 일반적인 대중적인 음악들 뭐 그게 가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극들도 클래식은 그들에 비하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친구들이 나를 보러 와주는 많은 관객들이 내 공연과 나와 함께 보는 공연을 더 즐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알려주면 되겠다. 내가 알려주면 되겠다. 클래식이 어떤 거라고, 클래식은 어렵지 않다고 내가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남은 커피 클래식 모든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정확히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지식들을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지만 손가락을 담가보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가는 두께의 그 정도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배운 것을 그대로 오늘 연주되는 공연을 관람할 때 사용하시면서 이 공연을, 이 연주를 100배, 1000배 더 즐길 수 있게끔 준비한 것이 이 커피 클래식, 렉처 콘서트 형태의 저희 커피 클래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강의와 좋은 연주를 준비했으니까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공연인데요. 오늘 공연의 제목은 이겁니다. 손끝으로 만드는 음악. 제가 작년에는 음악사를 가지고 음악을 시대별로 짚어가면서 이제 렉처 콘서트를 가져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음악, 이때는 이런 작곡가가 있었다라고 가져갔었는데요. 올해는 악기론 시간입니다. 각 악기별로 건반악기, 관악기, 편악기는 어떻게 발전됐고 어떤 작곡가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음악을 만들었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 인류 최초의 악기죠. 목소리에 대해서, 성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손끝으로 만드는 음악, 뭘까요? 네, 피아노, 건반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반 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악기가 뼈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동물 뼈 갖다 만든 필인데 그게 기원전 4만 년에서 5만 년 전 악기래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악기는 5만 년 전인데 그러면 인류 최초의 건반 악기는 몇 년쯤 전인가 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써 있는 것처럼 히드라울리스 혹은 뭐 하이드랄루스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오르간이에요. 정확히는 최초의 수압식 오르간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기원 전 250에서 246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악기에 정말 재밌는 점이 제작자가 써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많은 악기들, 저희가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기록이 잘 없어요. 근데 당연히 역사는 유물이 남아있고 증거가 남아있고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건반 악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히드라울리스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원 전 1세기 때 여기 크테시비오스라는 사람이 연회에 쓰기 위해서 건반 악기를 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기원전 250년부터 24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최초의 건반 악기가 오르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수압식이냐면요. 저희 오르간은 공기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술이 공기를 잘 갖고 있는 통을 못 만들었대요. 기압이 일정해야 소리가 일정한데 기압이 들쭉날쭉이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났대요. 그래서 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운 통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소리를 내면 아 소리가 일정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물을 채운 이제 통에다가 넣어서 수압식 오르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독일인가 유럽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이제 복원 사진이고요. 실제로 연주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되게 세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복원된 사진이고요. 이제 실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됐었다고 해요. 연주자 한 명 혹은 두세 명이 위에 건반과 관을 잡고 있고요. 옆에서 이제 아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연주가 끝날 때까지 죽어라 풀무주를 했었던 그림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제나 연회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절에 이제 축제 아니면 콜로세움 경기가 있을 때 분위기를 이제 북돋고자 흥을 북돋고자 이제 많이 연주가 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렇게 오르간은 기원 전부터 계속 연주가 되다가 4세기 정도 됐을 때 드디어 기술이 좀 발달을 해서 물을 빼고 100% 기압식으로 연주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압식 오르간이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갈 때 만들어지고요. 이제 8세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오르간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악의 발전에서 이제 교회, 종교사를 제가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성가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떼창을 한 거예요. 단성음악으로 호모포니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 화음을 넣고 싶어.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럼 화음을 하나 더 넣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그럼 악기까지 써보자. 그렇게 점점 화려한 음악, 점점 큰 음악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도 드디어 악기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회에서 쓰는 악기는 너무 세속적이라 교회에서 쓸 수 없다라면서 안 썼었는데 점점 곡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니 교회에서도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8세기에서 9세기가 넘어갈 때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교회에 들어갔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 다음부터 점점 커졌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축소된 게 중세에서 바로크 넘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까지 계속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 그 안에 있는 오르간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르간의 크기를 키우고 관을 붙이고 그 관에 관을 붙이고 관에 또 관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저희가 현대 교회랑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그랜드 파이프 오르간. 저희가 그냥 오르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지금 사진은 검색창에 인터넷에다가 가장 화려한 오르간 사진 찾아줘라고 하면 앞에서 세 번째 뜨는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된 관만 11,000개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르간인데요.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n my eyes and my ears, the organ is the king of all instruments. 내가 보고 내가 듣기에 오르간은 모든 악기들의 왕이다 라고 모차르트가 1777년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모든 악기들의 왕,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며 연주자 혼자서 한 대의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와 필적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이 오르간을 모차르트는 너무나 사랑했고 경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오르간의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정말 익숙한 음악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르간이 얼마나 멋진 악기인지 한번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하의 토카타 앤 푸가 중 토카타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저희 이제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충격먹으면 나오는 노래 띠로리 띠로리로리 하면서 바하가 실제로 충격 먹고 썼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농담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노래인데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좋은 노래인데 다른 곡을 제가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카타 부분까지 들으면 2분밖에 안 되고 푸가까지 들으면 25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들려드려야 됐고 앞까지만 들으려니까 다른 정말 재밌는 곡들을 찾아봤는데 오르간은 재밌는 연주가 없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악기이다 보니 이제 찬양, 찬송 아니면 오라토리오 같이 종교적인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막 저희가 듣기에 막 아기자기하고 예쁜 음악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토카타의 푸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또 웅장함이 있으니 이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잠깐 오르간에 대해서 재밌는 설명을 드리자면 오르간이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원래는 페달이랑 이거 한 단씩만 있어도 오르간이래요. 근데 이게 교회가 커지고 관이 커지면서 2단, 3단, 4단, 5단까지 있고 지금 미국엔가 있는 오르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오르간인데 걔가 총 7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날라다녀요. 온몸을 다쳐서 연주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이제 건반 이름이 페달, 그레이트, 스웨일, 콰이어, 솔로, 마지막에 몬바르베라고 하는데 이 몬바르베까지 치려면 거기 실제로 연주자 스펙에 키 180 이상이 적혀있대요. 손이 안 가서. 그래서 그만큼 악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굉장한 오르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시대 순서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쉬우니까요. 근데 아주 잠깐만 제가 오늘은 그 타임 워프를 한번 할까 합니다. 시간을 잠깐 건너 뛰어볼게요. 자, 이 악기 뭔지 아시는 분? 풍금. 네, 방금 대답하신 분 연배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풍금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리드 오르간이에요. 이게 오르간입니다, 여러분. 이 풍금이 1800년대 그 알렉산드로인가 그 하는 사람이 처음 제작에 착역을 하고 1840년에 느뱅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해서 지금 이제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풍금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아노가 1700년대에 나오거든요. 근데 비쌌대요. 너무 비쌌다 보니까 아, 좀 싸게 건반악기를 각 집에 좀 드리고 싶다, 좀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개발에 착수해서 만들어진 게 이 풍금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저희 나라에 음악 교육을 갖고 오면서 이 풍금을 모든 초등학교에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저희 파이프 오르간은 옆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죠. 그 전 오르간은 옆에서 풀무지를 하고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전기로 공기를 주입했다면 이거는 저희가 양발로 공기를 주입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96년생 귀여운 31살이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보긴 봤어요. 연주되는 거 못 봤는데 저희 학교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이 같은 학교 출신이거든요. 여동생이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여동생이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아, 그 사이에 사라졌구나. 아마 이제 진짜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이고요. 잠깐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이게 리드 오르간이잖아요. 아까 오르간은 공기가 관을 떨려서 연주되는 악기였어요.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 관이 떨린 거겠죠. 얘는 리드가 떨립니다. 그래서 악기를 보면 여기 얇은 금속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을 하면 이 얇은 금속판이 징 하고 진동을 해서
그 진동 소리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악기 중에 이렇게 리드가 금속판이 진동해서 연주되는 악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모니카입니다. 하모니카를요, 뚜껑을 딱 따보면 속에 정말 작은 금속판이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후 하고 불면 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옛날에 들어봤겠지만 풍금 소리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요, 엄청 큰 소리 나는 하모니카 같은 소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금속판으로 소리를 내는 오르간, 좀 이제 갑자기 1840년까지 넘어와서 알려드려야겠지만 잠깐 이 오르간 설명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잠시 갖고 왔습니다. 자, 오르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 전부터 발명돼서 8세기에서 9세기 교회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웅장한 악기를 보고 막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거 연주해보고 싶은데. 근데 앵간한 지위나 자격이 있지 않으면 엄청 커다란 성당과 교회에 오르간 자리에 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앵간 돈이 많지 않으면 집에다가 오르간을 둘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기입니다. 미니어처 아니고요. 이 귀염 뽀짝하게 생긴 이 아이는 클라비코드라고 하는 이제 악기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고 귀여워요. 한 요 정도 성인 남성이 혼자서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다라고 합니다.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간 이제 건반 악기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저 건반 악기를 너무너무 연주를 해보고 싶은데 오르간은 안 되니까,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의 니즈가 딱 맞물려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악기는 다리가 없지만 다리가 있는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상자형 상태 애들은 그냥 식탁 위에다가 펼쳐놓고 막 연습하다가 이제 옆에서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뚜껑 닫고 옆에 치워놓으면 다시 식탁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버전, 방을 옮겨 다니면서 연주를 했던 버전의 이제 건반 악기입니다. 클라비코드라고 해서요. 얘는 약간 그 중간이에요. 이제 현이 나왔는데 금속판으로 얘를 때립니다. 그래서 딩 하는 소리를 때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는데, 재밌는 게 저희 피아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을 이 망치가 땅 때리면 망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저 금속판이 땅 때리면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건반을 누르고 손가락을 막 흔들면 이영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건반 악기로 비브라토가 가능했던, 바이브레이션이 가능했던 건반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악기가 있다가 이제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르간은 너무 커, 그리고 종교음악했어. 근데 클라비코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너무나 아기자기한 소리가 났대요. 너무 작아. 연주회에서 쓰고 싶은데 소리가 조금 더 큰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악기입니다. 자, 이 악기가 뭘까요? 아니에요. 그 전 거예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다. 챈발로입니다. 챈발로라고 하는 악기예요. 클라비코드의 소리는 너무 작고 아기자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홀과 연주 회당에서 연주할 만큼 크고 멋진 소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을 그냥 갖다 대고 비비는 게 아니라 이 갈고리 같은 걸로 현을 잡고 띵 하고 뜯어서 큰 소리가 나는 악기를 발명을 하게 됐고, 그 악기가 바로 이 챈발로입니다. 이 챈발로를 설명을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이제 악기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건반악기 아닌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챈발로랑 하프시코드는 소리가 비슷하던데 둘은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둘이 같은 악기예요. 이 챈발로의 정식 명칭은 클라비 챈발로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클라비 챈발로인데, 클라비가 건반이라는 뜻이고요. 챈발로가 하프처럼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건반이 달려서 하프처럼 연주하는 악기다 해가지고 클라비 챈발로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를 독일에서는 앞에 떼고 챈발로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는 뒤에 떼고 클라브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그냥 챈발로라고 좀 부르지, 하프시코드라고 굳이 하프처럼 연주를 한다 라고 해서 굳이 하프시코드라고 부른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국어원에는 둘 다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 악기를 연주에 쓴다라고 하면 원래는 챔발로라고 적는 게 저희 나라 표준법에 맞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연주를 들었는데 고악기전 연주를 듣거나 뭐 바흐전을 들었는데 위에 챔발로라고 써 있고 하프시코드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클라브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보다가 아니라 연주자가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이걸 통일을 못 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같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이거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피아노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혹시 사진상에 뭔지 아시겠나요? 건반이라고 답변 보시는데 건반 뭐가 다른가요? 1층, 2층인 것도 다른데요. 잘 보시면요. 검은 건반이랑 흰 건반 위치가 다릅니다. 네, 아래쪽이 검은 건반이고요. 위가 흰 건반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이때도 이건 고급품이었잖아요. 그 당시 피아노나 챔발로를 만드는 가장 고급 재료가 흑당나무였대요. 네, 그래서 우리 귀족분들께서 나는 이 비싸고 고급진 흑당나무로 최대한 사용해줘라고 했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발로까지 왔는데요. 사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클라비코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챔발로를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르간은 누가 언제 만들었나 기록이 있잖아요. 챔발로랑 클라비코드가 없어요. 그 기록이. 그래서 클라비코드는 1396년에 기록된 기록물에 클라비코드가 각 집에 보급되어서 언제 사용됐다. 이미 보급되어 있었다라고 써 있고요. 1397년에 나온 이제 하프시코드에 대한 기록에는 이미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급이 끝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인 증거로 둘 중 뭐가 더 먼저다는 없는데요. 대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클라비코드보다 챔발로가 과학적으로 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고 클라비코드가 훨씬 작은 소리를 내고 챔발로가 훨씬 큰 소리를 내니 그 니즈에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하프시코드가 나중에 발명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이 가설이 가장 이제 설득력이 높은 신빙성 있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연대를 적은 건데요. 오르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250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비코드 같은 경우 1396년에 최초 기록이 있고요. 하프시코드는 1397년에 최초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1700년에 완성이 돼요. 바하가 1685년부터 1750년까지 살거든요. 즉 바하는 이미 현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건반 악기가 이때 다 있었어요. 바하가 살아있던 시절에. 그럼 바하는 1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바하는 피아노 곡을 작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기도 했고 안 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그는 오르간 연주자였기 때문에 오르간 곡은 정말 많이 연주를 작곡을 했어요. 근데 바하는 일단 피아노를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당시 상황이 누가 뭘 연주할지 알 수가 없었대요. 이때 이미 출판이라는 게 이제 자신의 악보를 출판하는 문화가 이미 있었는데 내 악보를 사간 사람들 만약에 제가 지금 바이올린 악보를 산다면 전 바이올린이 있겠죠. 제가 피아노 악보를 산다면 피아노가 있으니까 샀을 겁니다. 피아노가 치고 싶으니까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각 귀족 그리고 이걸 사가는 상인 집에 도대체가 무슨 악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그 집에 클라비코드가 있을 수도 챔발로가 있을 수도 초기 피아노가 있을 수도 하물며 교회 관계자가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갔을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바하가 작곡한 피아노, 건반 악기 관련 모든 악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스 몰텐페르테 클라비에 이제 평균율 클라비에 곡질인데요. 이제 몰텐페르테 때는 평균율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빼고 클라비에 건반 악기 곡질인 거예요. 이 곡을 특정 어떤 악기가 연주하라는 게 아니라 건반 달린 악기가 연주하세요 라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르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페달, 그레이트, 스웰 이렇게 각 층마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도 클라비어라고 적었어도 악보 펼치면 무슨 악보인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클라비코드나 피아노, 챔발로 악보는 이게 어떤 곡이야
이제 어떤 악기로 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악기로 다 연주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상관없게끔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이 곡은 피아노로 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곡들을 현대에 지금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도대체 이 시절 바하는 클라비어를 갖고 피아노 곡을 어떻게 작곡했는지 말이 이상하네요. 챈발로를 갖고 클라비코드를 갖고 어떻게 피아노를 작곡했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피아니스트 이영미 선생님의 연주로 바흐의 이 당시 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좋은 노래예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 제가 순서제도 써놨지만 바하의 프렐류드 1번이라는 곡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프렐류드 24중 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 곡을 부탁드렸어요. 사실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한 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저 곡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4개의 연습곡 중 가장 저에게 익숙하고 가장 저희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곡은 처음에 나왔을 때 클라비어 곡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챈발로가 있는 홀에서 바하 독전을 하면 거기서 챈발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피아노로 들은 것처럼 부드럽고 예쁜 소리는 아니지만 뭔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똥똥똥똥하는 그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소리로 이 곡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피아노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챈발로까지 갔으니 드디어 저희 사실상 오늘 강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자, 누굴까요? 일단 눈치상 피아노를 제작한 사람인 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뭘까요? 이 사람은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 제작자, 피아노의 발명가로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역사는 기록과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남아있지 않으면 그럴 거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맞다 하더라도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건반악기는 정말 재밌는 게 최초의 건반악기는 오르간의 제작자를 알 수 있고요. 저희가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아노의 제작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698년에 바르톨로메오가 실제로 썼던 기록 일기인지 편지인지에 써있대요.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를 내가 지금부터 발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해머 시스템, 망치로, 이 솜이 달린 망치로 현을 빵 하고 때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1700년 이 악기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이제 제작한 초기 피아노 형태입니다. 보시면 지금 페달도 없고 정말 심플하게 생겼어요. 다만 이거를 해머 시스템으로 망치가 이 현을 때리게끔 만들어 놓은 최초의 악기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바르톨로메오가 제작한 피아노입니다. 700년에 만들어진 피아노들은 이미 다 여러 가지 전쟁도 지나고 하면서 다 없어졌고요. 이제 이 피아노는 1720년에 제작을 한 1720년식 바르톨로메오 피아노라고 말합니다. 현재 1720년, 22년, 24년인가 이렇게 세 개인가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피아노예요. 그래서 이게 1700년대에 만들어진 건 어떻게 아냐? 당연히 기록이 있었겠죠.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저희 서양 음악사 혹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멸치를 가장 잘 먹었을 것 같은 가문, 메디치 가문입니다. 우리 메루치 가문이라고 맨날 제가 말해가지고 선생님 혼났었었는데, 메디치 가문은 그 당시 음악계에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럽 음악사에 되게 뿌리 깊게 관여를 했는데, 재산 목록처럼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 목록에 목록이 있대요. 그 기록이 있는데 1700년에 기록된 기록, 그 1700년에 작성된 악기 목록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피심발로, 세, 파, 일, 피아노, 에, 일, 포르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게도 그리고 크게도 연주할 수 있는 챈발로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챈발로는 하프처럼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아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주먹으로 때려치든 아니면 손가락으로 똥 하고 누르든 거의 음량의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시대가 발전을 하고 이제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으로 또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다양한 음량과 음색의 표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섬세한 음량 표현을 위해서 사람들은 크게 혹은 작게 연주를 원했고, 그래서 크게도 작게도 연주할 수 있는 챈발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도 크게도 연주할 수 있다. 피아노, 포르테가 가능한 악기이다 라고 해서 저희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악기를 피아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악기의 정식 명칭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피아노라고 앞에 부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가 곡집, 합창 곡집을 보시거나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악보를 볼 일이 있으시면 피아노는 맨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을 보면 맨 앞에 PF라고 써 있습니다. 저게 피아노의 약어예요. PF가 피아노의 약어가 된 이유가 바로 피아노와 포르테, 작게와 크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700년도에 크리스토포리가 피아노를 만들고 나서 당연히 불티나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섬세한 악기를 만들었어요. 크게도 작게도 연주할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런 건 원치 않아 라고 다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하는 이 초기 피아노, 1700년대에 만들어진 초기 피아노에 자문까지 해줬대요. 크리스토포리가 직접 찾아가서 바하한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물어봤고, 실제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언까지 해줬대요. 근데 바하가 1750년 사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피아노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정말 말년에 가서 이 다음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악기야 정도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렇게 고전시대가 돼서 하이든이 피아노를 만졌을 때는 별로였대요. 하이든은 바흐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730년인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 챔버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이든이 작곡해놓은 모든 그 피아노 곡에 보면 맨 앞에 챔발로 올 피아노라고 써 있습니다. 두 줄 아무거나 연주해라. 근데 그 곡들을 잘 들어보면 챔발로랑 연주가 더 어울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든 피아노 연주회라는 게 잘 없습니다. 애초에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 거의 없대요. 말년에 조금 있었다라고만 말을 하지 거의 없었다고 하고, 모차르트의 때에 와서 모차르트의 후기 1700년대 후기가 되어서야 이제 피아노는 많이 사랑을 받았고, 모차르트가 피아노라는 악기를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제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하면서 이 피아노가 대중들에게 점점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마지막 베토벤은 단 한 곡도 빠짐없이 모든 건반 악기 곡은 피아노를 위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이 작곡한 모든 곡은 하프시코드, 챔발로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피아노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이 피아노는 그렇게 나서 더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더 웅장한 소리, 멋진 소리, 그리고 사람한테 팔리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세운 게 발전의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피아노를 이렇게만 배우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사랑스러운 피아노 곡을 작곡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피아니스트 이영미 선생님과 오미나 선생님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분의 연주가 참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이제 모차르트의 연탄곡인데요. 저희 이제 원 피아노 4핸즈, 4개의 손이 있다고 해서 4핸즈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말로 연탄곡이라고 불러요. 이게 잠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연탄곡이 이전에도 많았대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작곡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리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에 있었던 연탄곡들은 다 지금 사실상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남아있고요. 저희가 이 시대에 연주하는 가장 오래된 연탄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곡들입니다. 그 누나랑 같이 피아노 쳤던 좋은 기억 때문에 작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 악기의 모든 변천사 제가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악기론으로서는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도 피아노 시간이다 보니 제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꼭 얘기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딱 2명의 사람들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누군지 아시나요? 이건 아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사람 얼굴.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입니다. 카를 체르니입니다. 네, 다 아시죠, 누군지? 이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이자 리스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거장에게 배우고 거장을 길러낸 사람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연주자로서보단 선생님으로 유명했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냐면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비유가 아니라 정말 저희 모두의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피아노라는 악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레슨을 많이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르니가 자기가 출판한 모든 연습곡집에 손가락 번호를 다 매겨서 발매를 했대요. 이 손가락 순서대로 치면 피아노를 익힐 수 있다. 그렇게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사람들이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피아노라는 악기를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 피아노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실 거예요. 누굴까요? 네, 프레드리크 쇼팽입니다. 피아노를 설명할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작곡가죠. 최초의 전문 작곡가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 많은 작곡가들은 모든 곡을 다 썼어요. 피아노곡, 바이올린곡, 바이올린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합창곡, 오라토리오, 그리고 현악 사중조나 관악 오중주곡을 썼는데 쇼팽은 피아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230곡이 넘는 곡 중에 피아노 독주, 솔로곡이 215곡이고요. 나머지 독주가 아닌 곡들도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은 곡이 단 한 곡도 없습니다. 그만큼 피아노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고요.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피아노라는 악기로 저희의 감성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저희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 작곡가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건반 악기에 대해서 해야 될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피아노가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인지 실황 연주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바르톨로메오가 개발하고 모차르트가 사랑했고 베토벤이 이제 발전시켰으며 체르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쇼팽이 우리를 감동시킨 피아노란 악기 그 연주를 지금부터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이 자리를 잠깐 정리하고 저희 피아노 선생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연주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또 다 끝났으니 저희 선생님들 한번 무대로 다 모셔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다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네, 오늘 나와주세요. 앞에서부터 피아니스트 이연미 선생님이시고요. 피아니스트 오미나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유일하게 인사드렸죠. 저희의 가장 귀엽고 뽀짝한 연주를 해주시는 피아니스트 김봉균 선생님입니다. 제가 언제나 이 공연을 만들 때는 선생님들의 연주만 믿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인데 선생님들의 곡 보통 이쯤 하면 들리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앵콜곡을 마지막으로 이 무대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눈치 없으시면 안 돼요. 딱 마지막쯤 됐다 싶을 때 외쳐주셔야 저희가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솔프가 주관하고 서대문구청에서 원했던 오후 2시의 교양시간 커피 클래식의 이주준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대화 나누시고 저희 다음 공연은 8월 12일인가요? 8월 12일에 있을 겁니다. 다음 공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더클래식 하우스에서 있는 다양한 공연 정보가 위에 마련되어 있으니 올라가셔서 대화 나누시고 편하게 기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